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겠죠. 이재명이가 30일 날 출석하는 거 저도 이거 뭐 헷갈리게 만든다 그랬는데 1차적으로 거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검찰의 불법 수사인 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방탄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거를 안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 꼼수, 더러운 공작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균용 이 대법원장 후보자죠. 이균용 후보자가 주변에 밝힌 일화들이 지금 매일같이 언론에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느끼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여러 가지 인사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우리가 공감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균용 대법원장이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주변에 밝힌 이런 입장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남긴 아주 잘못된 유산 전부 싹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얘기, 우선 뭐 인사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자세한 또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번 이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5명의 흉상, 이거를 지금 대전에 있는 현충원으로 천안에 있는 이 독립기념관으로 보내겠다, 요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세게 선봉에 서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종찬 광복회장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저도 어제 심야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말이 너무 세고 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전달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아예 이종찬 원장한테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세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종찬 이 광복 회장이 지나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점에서 저하고 생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MBC 가짜 뉴스, 이거 MBC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MBC라는 이름을 자체를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 5명의 역사,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계속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그 못된 버릇을 못 버리고 있네요. 자, 이동관 오늘 취임을 했는데요. 제대로 개혁 입장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재명이가요, 30일 출석을 정면으로 거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자기 맘대로 출석하겠다 이겁니다. 검찰을 가지고 노는 것이죠. 이것만 하나만 갖고서도 그만큼 본인이 특권 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고, 이 내용 발언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도 왜 당대표가 됐는지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자, 24일 날 출석하겠다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30일 날 안 나가겠다. 예. 지 멋대로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박성준 대변인이 지금 방금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직슨요, 검찰 수사는 오염수 국면 전환용 수사이고 이재명 죽이기 소환 조사다. 그리고 쌍방울 사건 담당 수원지검은 엉터리 조작으로 제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아니 국면 전환용이요? 아니 지금 이재명 수사를 어느 쪽부터 해왔는데 이거를 국면 전환용이라고 할 것이며, 이재명 죽이기 소환 조사가 아니라 이재명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예, 죽이기가 아니라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개념 정의가 완전히 가짜뉴스 괴담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수원지검이 어떻게 엉터리 조작을 합니까? 결정적인 것은 이화영이가 입장을 바꿔서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는 바람에 이재명이가 다 알고 있다,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 이재명이가 김성태한테 열심히 해달라고 했다, 요게 언론에 나와서 요거를 확인하겠다는 건데 이게 조작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거 국보법 위반 혐의까지도 조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어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 응하겠고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 조사 일정에 협조를 했는데, 수원지검은 핑계를 대면서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전의 조사는 모두 거부했다. 아니 검찰의 수사 일정이 특정인의 일정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그러면 공정한 검찰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리고 정의로운 검찰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비회기 내 영장 청구 이 핑계로다가 30일 날
출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게 내부 사정 때문에, 예. 아니, 엊그제는 30일 날 뭐라고 얘기했어요? 30일 날 다른 당무 일정이 있다. 31일 날. 당무 일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 하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비회견의 영장 청구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예, 이래서, 못 나가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요, 비회견의 영장 청구를 정치적 의도로 거부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정치적 의도로 거부한 게 아니라, 이 관련자들 조사를 전부 다 마무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지금 현재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만 해도 지금 여러 개가 되고 있고, 이재명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수원지검에서 별도로 지금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화영의 진술을 다시 뒤집으려고 그 이재명이가 공작했잖아요. 이화영이 부인 동원하고 박찬대 동원하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민변 변호사를 갖다가 느닷없이 투입하고 이렇게 더러운 치졸한 공작을 하다 보니까 이화영이의 법정 진술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백현동하고 대북 송금 사건을 같이 조사하려고 했는데, 이 같이 조사가 안 된 이유가 바로 민주당과 이재명의 치졸한 공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책 사유는 검찰에 있지 않고 이재명에게 있는 겁니다. 모든 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검찰로 몰아붙이는 이 해괴망측한 이 궤변. 여러분들 분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검찰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 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야욕이다. 여기서요, 물타기, 야욕. 아니,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유능합니까? 문재인 무능한 검찰, 코드 검찰. 요거를 싹 다 뒤엎어가지고 정상적인 검찰로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그 바람에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지금 이 박성준이 한 얘기, 어느 국민도 여기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의 꼼수에 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분노하실 게 분명해 보이고요. 이러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정치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균용 지금 신임 대법원장과 관련된 뉴스인데요. 신임 이균용 대법원장이 지금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명수,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저쪽 저 끝에다가 갖다 놨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우측 한 중앙 또는 우측 여하튼 넓은 의미의 우파 진영의 대법원으로 만들겠다. 여기에서 우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우파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이거를 갖다가 기조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원도 좌파 이념에 치우친 법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기초하에 법리로 죄 유무를 판단하는 이러한 법원의 정상적 기능을 되찾아오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법원의 정상화 기능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재판의 지연 현상이에요. 재판 지연 현상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인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제 증가 건수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이 지금 1심 판결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관련 자료들을 보면은요. 자, 이게요. 5,355건. 2017년도니까 이 김명수 체제가 들어서기 직전에는 5,345건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요. 이 지연되고 있어요. 1년이 넘어가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요. 전국 법원으로 보면 14,428건. 그러니까 무려 2배 이상이나 지금 지체되는 사건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의 경우에는 1,823건에서 2022년도 현재 기준 지금 2년 넘게 판결이 되지 않는 1심 판결에서 2년이 넘게 돼도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이 3,900건, 거의 4,000건. 전국법원에서는 15,000건. 자, 이렇게 해서 전국법원 기준 3배가 늘어나고 있고요. 서울중앙지법 기준 2배가 2년이 넘어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법소송과 관련된 국민들의 재정부담.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기본 우리 국민들의 소송 당사자들의 이 재산권이 또 얼마나 많이 침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사소송 건수의 지연
그 다음에 형사소송 건수의 지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걸쳐서 도표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2배, 3배, 4배씩이나 전부 다 지연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균용, 지금 우리, 이 대법원장 후보자가요, 이 법조인들한테, 주변 법조인들한테 그동안에,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지금의 법원은 이대로 두면 우리 자식들에게 진짜 엉망인 법원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요, 이 적재를 어떻게 해서야 되겠느냐? 우선요, 재판에 어느 정도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는지를 계산해서 그만큼 인풋, 즉 투입할 것은 투입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재판을 몇 번 하고 판결 선고를 몇 건 해야 재판 지체가 없어질 수 있는지 직무 분석을 하겠다. 그래서 직무 분석에서 현재 판사 수로는 예컨대 일주일에 4건만 선고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예컨대 일주일에 판결 6건을 쓰지 않으면 재판 지체가 생긴다면 최대한 그 목표에 가깝게 판결하면서 국회 판사를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다. 옳은 얘기죠. 절대 제가 과거서부터 얘기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는 지나친 엘리트주의로만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와 이 검사 일탈 현상이 늘어나고 있고, 솜방망이 징계도 말하자면 이러한 일탈 행위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징계 규정을 강화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판사와 검사 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친 이기주의, 직역주의, 직역이기주의, 그 다음에는 이 엘리트주의, 이런 지금 거의 일반 공무원들 보십시오. 이런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습니까? 안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밤새가면서 일하잖아요. 판사들은 엘리트주의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요. 검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네가 야근만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아는 거예요. 내가 판사인데 내가 야근까지 할 필요가 있나? 더군다나 이게 흔히 얘기해서 이게 워라밸이잖아요. 김명수 들어와서 이게 부장 판사 승진제도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라는 게, 판사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게 승진하는 재미로 열심히 일하는데, 승진할 수 있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승진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그 부장판사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법원장도 실력에 의해서 인정을 받아갖고 법원장에 발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또 인기 투표로 해. 이러니까 또 열심히 판결문을 쓸 이유가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판사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판결문을 써야 할 인센티브, 자극 요인들이 전부 다 없어졌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신임 대법원장이 판사들이 다 해도, 판사들이 최선을 다해도 재판 지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6년간의 김명수의 부장 승진제도 폐지, 그 다음에 후보 추천제, 법원장, 이런 것들 때문에 법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이 되도록 판사들에게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인으로는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 그리고 이제 부장 판사 승진 폐지, 요게 문제다. 그래서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정말 다들 문제가 있고,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절대로 지금 이대로는 할 수 없고 어쩐 형태로든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장판사 승진 폐지 제도도 이 김명수가 이 제도를 폐지하기 전에는 승진 대상 판사들은 그래도 사법시험 공부하듯이 열심히 했고 다른 판사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대법원장이 되면 누가 열심히 하느냐, 누가 게을리하느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겠다. 자, 그리고요, 또 이념 편향적 판사, 이게 진짜 한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쏠려 있잖아요. 우리 법연구회, 인권법 연구회 판사들이 요직을 다 독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가 편향성이 있으면 형사사건에는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특히 사무분담위원회 제도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균용 후보자가요, 남부지법원장 시절에는요, 김명수가 도입한 사무분담위원회, 이거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공정한 판사가 재판을 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순환 보직으로 형사재판을 맡기거나 특정 성향을 가진 판사가 원한다고 형사재판부에 보내서야 되겠느냐,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지금 판결문이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문장도 너무나 길어서 단문으로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판결문 쓰는 요령도 전부 다 바꿔야 되겠다. 이러한 강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서 아주 또 일부 이 좌파 이 판사들이 저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압도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이균용 신임 후보자의 이런 개혁적 마인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여론 전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흉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댓글로도 말씀드렸지만은 홍범도 동상 국방부 앞에도 있어요. 요거를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국방부가 뭐예요? 나라 지키는 건데 이게 홍범도가 소련 군복 입고 난리를 치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자, 이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종찬 지금 광복회장은 홍범도 대신에 백선엽 장군을 거기다 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백선엽 장군을 앉히는 거. 극렬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론이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비판적 여론이 지금 굉장히 급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원식 의원이 이게 더군다나 육사 선배인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은 별도로 육사 교장이나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강한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간략하게 언급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자, 이종찬 이 회장 매일같이 지금 이 반박하고 있어요. 한 번은 건국 연도를 언제로 하느냐, 건국절을 이걸 가지고 러시아 대사에 했던 이인호 대사하고 아주 세게 한판 붙었죠. 이번에는 이제 이 흉상하고 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 국방장관한테 서한을 보내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내려와라. 그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지금 직접 쏘아 붙이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유해를 김일성이가 안 모셔갔는데 요거를 갖다가 빼낸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을 이렇게 하는 행동이다. 이상한 논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홍범도 장군 자리에다가 백선엽 장군의 흉상으로 대체한다면, 예, 5분 이 흉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 흉상으로 대체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 아니, 좌시 용어가 너무 세요. 흉상을 옮길 것이 없어서 독립기념관의 수장고 한 기퉁이. 아니, 독립기념관은요, 독립운동을 한 유공자들을 기리는 저기가 이 독립기념관이에요. 기념물이. 독립기념관인데 이 독립기념관을 지금 이종찬 회장은 과연 뭘로 하는지. 독립기념관의 수장고 한 기퉁이? 아니, 그럼 기퉁이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기퉁이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파손해서 흔적을 남기지 말라. 야, 이거 너무 셉니다. 그리고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는요. 일신이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일제히 충성하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한 인물이다. 당신이 철거한다면 5분의 영웅은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라를 찾기 위해 생명을 걸었다. 아니, 백선엽 장군은 일제 친일파가 아니다. 보훈부에서 삭제했어요. 친일파라고 되어 있는 거, 문재인이가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보훈부, 현 정부의 입장, 그리고 백선엽 기념관도 지금 만들잖아요. 예, 참 이해가 좀 어렵네요. 그러다 보니까 신원식 의원도 아시다시피 육사 출신의 쓰리스타 출신이죠. 예.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산주의자라도 항일 운동만 했다면 무조건 순국순열로 모시고 육사의 흉상까지 설치해야 하느냐? 그러면 김원봉과 김일성이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6.25 전쟁은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김일성이가 일으킨 반민족, 반인도적 범죄다. 소련 군인으로서 소련군 복을 착용하고 군모까지 쓴 홍범도 흉상을 육사에 설치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옳은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독립운동가를 독립기념관에 이전에 모시는 게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거냐? 육사에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 호국 영웅들을 우선적으로 모신다고 국방장관이 사퇴하느냐? 예. 자, 그리고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건국운동이다. 수많은 고귀한 피의 대가가 왕정 복거나 공산국가 되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종찬 회장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이종석 장관의 사태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 군의 대선배님이신 광복 회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참 후배인 육사 교장이나 국방장관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공개 서한을 보내서 언론의 주목을 끄시는 것은 왠지 구태 정치인의 모습 같아서 참으로 씁쓸하다. 예. 자, 뭐 한마디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이 한마디 논평한 거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 어제 심야 방송 많이 봐주셨는데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역시 MBC는 MBC답다. 예. 이 MBC의 아주 더러운 DNA, 이번에 이동관 위원장이 제대로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먼저 자료 화면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신안군, 이 군의원으로 출마했던, 이 강대성이라는 인간이 말이죠. MBC 방송에서 갑자기 어민으로 둔갑을 시켜갖고,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 조성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목적이, 하나는 오염수가 문제가 많다, 이러한 이재명의 논리를 응원하는 이런 방송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나왔는데 유일하게 민주당 후보로서는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차기 선거를 의식해서 지금부터 이제 얼굴 알리기, 방송에 한번 나오면 크잖아요. 더군다나 이 MBC가 광주 MBC니까 광주에 있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보겠습니까? 이 신안에서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어민으로 둔갑시켜서 가짜 왜곡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실제 수산물 소비 심리는 이미 바닥이고 저 역시도 특히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MBC 내용인데요. 여기서 자식까지 안 먹인다? 이거는 대를 이어서 반일 투쟁의 이 반일 투쟁을 이 미래 세대까지 선동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건 막말이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MBC 보도 내용이고요. 자, 원전 오염수 결국 이게 직격탄, 자식에게 수산물 못 먹인다. 야, 전남 이 광주, 야, 신안 지역 정말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요, 이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어요. 신안 군의원 예비 후보로, 예, 나선국에서 강대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부터 이제 선거 운동의 일환이고, 그러니까 이 강대성 입장에서는 선거 운동의 일환, 그리고 이제 MBC 입장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극렬 반발 투쟁, 여기에서 이제 이재명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죠. 우리 광주 MBC가 이렇게 열심히 MBC가 지금 뛰고 있다. 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요 자료화면 하나만 보시더라도 요게 바로 24일 날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잖아요. 방류하는 날 요거를 갖다가 방송에 올린 거예요. 예, 어민이라고 그래갖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호남 쪽에서 이제 불 붙이려고. 호남이 항상 이제 반대의 그 선봉에 쓰는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당시에 이제 MBC가 수산 1번지 전남 실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요, 원전 오염수 방출이 시작된 순간 어민들이 분노했다는 보도, 이게 1차 보도로 나갔고 두 번째 보도로 이거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 위축이 이어질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민이 있고, 그 다음에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 지역의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우려가 된다. 오염수 방출 때문에 이런 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보도이고요. 그리고 수산물을 외면하는 소비자들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금 이 강대성의 비판 입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고, 이 강대성은 또 실제 수산물 소비 심리는 이미 바닥이다. 특히 저희 자식들에는 더더욱 먹이지 않겠다. 예. 자, 이런 발언이 그야말로 지금 이제 이 광주, 이 전라남도, 이 목포 MBC가 이걸 보도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네, 목포 MBC. 예. 자, 그래서 이 강대성이는 그럼 뭘 했느냐? 지난번 대선 때요, 신안군 경선대책 공동본부장 이재명이, 이거 전부 다 이재명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리고 지난달 1일, 7월 1일에는요, 민주당이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규탄 집회에도 참여를 했고, 지난 20일 날에는요, 그 다음에 이재명 성향의 원외 인사모임인 더민주 전국혁신위원회 참석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전국혁신위원회. 이렇게 해서 친이재명 활동을 극렬하게 전개해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출연시켜서
가짜 왜곡된 여론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하는 거, 이미 뭐 여러분들 패널 선정하는 거 지들 멋대로 편향된 패널 선정하는 것은 뭐 특히 MBC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공정성과 관련된 방심위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국민의힘에서 이 방심위에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광주 MBC 사과를 이끌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